저는 진짜 지독했거든요. 거기서 생활도 똑같았어요. 맨날 도서관 가고 도서관에서 미국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1년간. 누가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이 하고서 말았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가 미국인인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워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주식회사 이상하다라고 하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직장인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12년 가량 하다가 바깥 세상은 어떨까 하고 다시 자립의 길을 선택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자립과 제가 어떻게 자립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아무래도 20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로 살다가 그 이후부터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부유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행복하지도 않은, 화목하지도 않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나셨어요. 의사 없이. 그때 당시부터 쭉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늘 부모님이 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집은 나의 안식처는 아니구나 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3번 다니면서 당연히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들 둘을 만나면서 참 친구들이랑 노니까 너무 좋다. 내가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의지할 곳 없었던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의지할 수가 있네 라고 느꼈어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정말 이 친구 저 친구 난 정말 친구가 너무 좋아. 공부 필요 없어. 난 친구랑 무조건 살 거야 이러면서 전 친구 많은 아이로 어느새 변해 있었던 거죠. 빨리 어른이 돼서 나가서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졸업해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소에서 12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으로 고등학교 학비 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나와서 세상에 이젠 내 세상이야. 내가 짱이야. 난 젊고 난 내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독립 혹은 자립이 됐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간은 2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제가 취업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인데 어떤 알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시기에도 저의 인생 그래프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20살! 와! 정말 많이 놀았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놀았죠.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2-3개씩 막 한 피자 배달하고 건설 하는 현장 가서 합숙하면서 하는 그런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자유구나. 젊음이 너무 좋구나. 이게 내 삶의 전성기구나 라는 걸 이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군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었거든요. 선배죠. 군대 고참이었는데 훈련이 끝나면 저녁마다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형 나도 영어 좀 가르쳐 했더니 근데 사실 영어도 지금 해보는 게 좋지만 책을 한번 읽어봐. 그래서 거기 있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고전책들 막 읽다가 우연히 데미안이라는 책을 발견한 거죠. 새는 알에서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모든 태어나려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깨워야 한다는 말이 딱 있는데 이게 완전 나를 위한 내 모든 생각을 세 줄로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나 완전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25살에 전역을 해서 자퇴했었던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친구들한테 나 이제 당분간 너희 못 만나 모든 걸 다 끊고 심지어 새로운 세상을 보겠어라고 하고 라식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매일 과목을 예습하고 끝나고 복습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서관을 안 간 날은 1년에 한 3일 정도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시점, 그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학금을 받았죠. 한 번도 장학금은 놓친 적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목표가 교환학생이었어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미국에 딱 갔는데 이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저는 진짜 지독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1년간 지독하게 열심히 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마디도 안 했고, 한국에 전화 한 통화 안 했고, 누가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이 하고서 말았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가 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계속 살았던 친구다, 교환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울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생활도 똑같았어요. 맨날 도서관 가고, 도서관에서 미국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때만큼 노력해 본 적은 제 삶에서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제 모든 삶의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코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구간은 40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육아휴직하면서 또 새로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던 그 구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를 생각하면 힘든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취업하고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와, 치열하게 공부하고 막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준비했었던 그 시간들, 밤새 하고도 부족해서 아침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던 시간이 지났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네. 퇴근하면 스위치가 꺼진다고? 근데 돈까지 줘? 내가 원래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데 돈까지 주니까, 와, 이건 미쳤다. 정말 달콤한 꿀이고 보상이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죠. 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삶이구나.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내 40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영상을 찍고 만들고 편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하고 남은 시간은 모든 시간을 그걸로 쏟았고, 그렇게 유튜브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성과는 좋지 않았어요. 1년을 정말 열심히 해서 1000명의 구독자를 모았는데, 1년을 더 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차가 됐을 때쯤에 기회가 왔어요.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작가님이 저를 섭외를 해주셨고,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2주일, 3주일 만에 10,0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로 강연 프로그램에 나가고, 거기서 또 구독자가 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렇구나, 꾸준히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회가 왔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어서 다행이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기회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내가 얻었는데, 만약 너무 빨리 얻었다면 내가 그만큼 실력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었던 거일 텐데, 그래도 3년간 그렇게 꾸준히 해왔었던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커졌고, 이제는 회사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40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대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 시기이기도 하죠. 네 번째 구간은 바로 지금까지입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세계관을 넓히면서 지금은 정신적 자립을 이룬 기간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 삶은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내도 있고 저는 아이도 둘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청년이었으면 내가 나를 설득하면 되는데, 나를 선택하는 것도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거 자신 있어? 스스로 오케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아이와 가정이 있으니까 나를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사에서 얻는 소득보다 유튜브로 하는 소득의 비중이 더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도 오케이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나오게 돼요. 20대 때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그게 이제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취업이었다면,
30대 때는 나만의 세상을 갖고 싶어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인데, 그럼 50부터는 뭐지? 그럼 60대, 70대는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뭘 하면 되게 멋있을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피아노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50살에 조그만 재즈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80까지 살 수 있겠는데? 그럼 내가 70살에도 60살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서 나 이제부터 피아노를 정말 많이 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치고 있고요. 많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았던 세계는 가족이죠. 아이는 태어나서. 그 세계는 나에게 주어진 세계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과 노는 세계에 들어가 봤고, 이 세계는 이러네. 공부하는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긴 이렇구나. 교환학생의 세계는 또 이러네. 너무나 많은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그럼 나의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책을 쓰게 되고, 어디에서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출연도 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온라인 플랫폼 이런 데서 어떤 강연을 런칭할 수 있게 되고, 제 이런 스토리를 제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까 저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졌고, 그럼 내가 회사를 세워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식회사 이상하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나씩 해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25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나에게 노력의 기간이었어 라고 했었던 그 기간, 그리고 한 구간을 더 하자고 하면 역시 지금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였던 시기고, 작은 성공을 가장 많이 쌓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도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던 시점이라, 요 시점, 누가 뭐라 해도 요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은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고 싶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시간이라 다르면서 비슷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잘 살아왔네. 다시 태어나도 이런 그래프를 가지면서 사는 거 괜찮겠는데? 저 맨날 친구 집 옷 옮겨가면서 살고, 기숙사 반지하에서 살고, 피자 배달하고, 근데 전 제 삶이 되게 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조금씩 계속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80살에도 진짜 내 삶이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인생은 한마디로 이상입니다. 제가 정의한 이상은 3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얼한 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걸 갖고 그거를 이루려면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더 노력을 했을 때 그거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봐요. 너 진짜 이상한 놈이야 라고 보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3가지의 이상을 좋아했을 때 이상이라는 말이 나에게 참 잘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자립이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땐.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겠지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나왔었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나이가 되면 알아서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삶을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자부심이 싹트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결정을 옳게 만들면 돼요. 내가 나와서 살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자립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을 옳게만 만들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돌이켜보면 나는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결혼이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돈 모아야 되겠네? 그럼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30대가 되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은 확실히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 그게 머무는 것일지 떠나는 것일지 탐험하는 것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내가 40살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가. 취미가 됐던 아니면 이직이 됐건 아니면 커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구도 있고 나 흐르고 싶은 사람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 삶의 방향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